아리까리한 CSS의 갈증의 숲 프로젝트 오아시스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가상요소를 활용한 5가지 예제를 만나볼게요. 플러스를 누르면 숫자가 업데이트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이 카운터 요소의 모든 내용물이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 숫자 옆에 단위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옆에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되겠죠. 자, 세로 고침했을 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예상하시죠? 플러스 눌렀을 때 이 센티미터는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 이 전체 내용물이, 이 카운터 요소의 모든 내용물이 교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센티미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의 주제, 가상요소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게끔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가상요소는 말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마크업 상에서는 없앨 거지만 요 CSS 단에서 가짜로 진짜인 양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카운터의 애프터 라는 가상 요소를 통해서요. 컨텐트를 넣겠다. 센티미터 요런 문자열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센티미터라고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보죠. 카운터 요소의 내부에 애프터라고 새로 생성된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선택했더니 센티미터라고 나오네요. 자, 초심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카운터의 애프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운터 요소가 끝나고 나서 요 이후에 여기에 어떤 요소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요 카운터 요소의 컨텐츠 이후에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카운터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새로 생성된 요 애프터는 부모의 자식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비슷한 게 before가 있죠. 역시나 이것도 컨텐츠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약 이런 식으로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죠. 볼까요? before, after 모두 이 카운터 요소의 자식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컨텐츠 기점에서 이전 단계, 컨텐츠 기점에서 이후 단계라고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자, 잘 되죠. 이 플러스를 눌렀을 때 카운터 요소의 모든 컨텐츠를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 before, after는 실제 마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before, after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향이 없고 순수히 이 컨텐츠를 꾸미는 요소, 왜냐하면 CSS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철저히 꾸밈 요소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가상 요소는 검색 엔진이나 스크린 리더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컨텐츠를, 즉 검색이 되어야 하는 컨텐츠를 이 가상 요소로 생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6버전, 7버전 지겹죠. 그 버전에서 가상 요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가상요소의 활용 방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가상요소 이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알아봤었던 애프터, 이것은 사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이 가상요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 원문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이라는 단어를 버추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VR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실제 영어 단어는 이 수도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도는 허위의, 가짜의, 모조의, 가짜지만 진짜인 척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방금 실제 마크업에다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 CSS단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어떤 요소를 삽입해 넣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포 애프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호버라고 또 있죠. 얘도 비포 애프터와 마찬가지로 콜론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콜론 호버는요, 가상 요소가 아니에요. 얘는 가상 클래스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수도 클래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CSS 2.1 버전에서는요, 요것들 가상 요소와 가상 클래스를 구분짓지 않고 콜론 하나로 쓰고 있는데요. CSS 3 버전에서는요, 구분을 짓기 시작했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가상 요소는 더블 콜론을 쓰게끔 되는 거고요. 가상 클래스는 콜론을 하나만 쓰게끔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 콜론 before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부분은 더블 콜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야만 할까요? CSS 최신 버전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지는 하위 브라우저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싱글 콜론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만약에 이것을 더블 콜론으로 바꾸게 된다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7 버전 뿐만 아니라 8버전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싱글 콜론을 쓰셔야지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상요소의 활용 방안은 더 있죠. 자, 이번에는 요 플러스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 툴팁이 뜨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요 버튼에 가상 요소로서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이죠. 툴팁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활용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게 툴팁이니까 배경색도 좀 깔아주고요. 글씨색도 하얀색으로 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인라인 요소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줌으로써 인라인 요소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또 잡아야 되겠죠? 레프트 0, 탑 0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기점으로 지금 잡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툴팁이 너무 크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좀 작게
줄여줄게요. 자, 됐죠? 그리고 뭐 패딩 같은 거 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하단 0이고 좌우 1M 이렇게 주면 이렇게 공간도 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효과를 줘서 툴팁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더 레이디우스 같은 거 줘서 동그랗게 하기도 하고요. 툴팁이니까 이쪽이 좀 뾰족하게 만들면 더 그럴싸하겠네요. 보더 탑 레프트 레이디우스, 그죠? 그리고 라이트 레이디우스, 바텀 라이트 레이디우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툴팁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툴팁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뜨고 아웃하면 다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오퍼시티, 투명도를 0으로 해서 안 나타나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0으로 하면 아예 안 보이니까 0.1 정도 줘서 실제로는 보이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버튼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만 얘가 떠야 돼요. 그러면 버튼 그리고 가상 클래스, 이 가상 클래스는 가상 요소하고는 달리 어떤 새로운 요소가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버튼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버튼에 마우스 오버되면 붙는 가상의 클래스, 가짜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콜론 후보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가짜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버가 됐을 당시의 애프터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오퍼시티 1이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툴팁이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탑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되겠죠. 너무 올라갔네요. 20.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위치는 좀 더 잘 잡아보면 되겠죠. 레프트 10.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그러면 트랜지션 올 1S 0.5S 이런 식으로 하면 마우스 오버가 되죠. 그래서 적절히 원하는 값으로 조절하면 될 거예요. 오퍼시티는 또 0으로 하고 이렇게 뜨죠, 툴팁이. 자, 그런데 이 툴팁의 내용이 여기에 작성되어 있으면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A 태그의 마크업에다가 툴팁의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자, 여기 A 태그의 타이틀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이 타이틀은 A 태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의 툴팁이라고 적었어요. 보죠.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안 뜨죠. 그럼 이 나의 툴팁이라는 이 마크업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컨텐트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attr, 이 HTML 속성을 영어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그죠? 이걸 줄여서 attr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 중에 타이틀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마크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컨텐트 부분에 그냥 문자열만 작성을 하게끔 되는데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 없이도 이런 간단한 효과는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 요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는 제가 jQuery 수업에서 쓰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jQuery 메소드와 그에 따른 인자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하는 페이지이죠. 자, 이 페이지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마크업이 복잡하면 수정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점과 괄호 같이 모든 메소드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가상 요소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 마크업에는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겠죠. 마크업이 깔끔하면 수정하기가 용이하고요. 나중에 프로그래머와 협업하기에도 한층 더 편리해지는 것이죠. 자, 요런 메소드라는 이름의 div에다가 방금 그 메소드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fade in, 여기에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앞에 점을 찍고 뒤에 가로를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라는 클래스에 before 가상 요소를 활용해서 대신에 점을 찍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공간,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자, 이것은 엔터를 쳤을 때 생기는 띄어쓰기 공간이에요. 자, before, fade in 모두 다 인라인 요소이죠. 그래서 이 인라인 요소가 줄바꿈돼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 띄어쓰기 공간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before 요소를 플로트 레프트 해줘서 왼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붙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또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것은 인자들이 들어가는 div로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메소드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전체가 정렬이 되면 되겠네요. 지금은 이 메소드 리스트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밑에 작성이 된 것인데 얘도 역시 플로트 라이트 통해서 오른쪽으로 부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메소드 리스트에 before가 있을 거고 after가 있겠죠. before에는 컨텐트 시작하는 괄호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애프터에는 컨텐트 끝나는 괄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여기 또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얘는 플로트 레프트, 얘는 플로트 라이트에서 바짝 붙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럼 CSS에서는 고생을 좀 했지만 마크업은 깔끔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 새로운 인자를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typ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div 클래스 type 이렇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되게 심플해져요. 이 div를 하나 더 추가하면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간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쉽죠?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아직 쉼표가 빠졌죠. 쉼표까지 한번 넣어보죠. 자, 타입 여기에 우선에 마진이 없어서 좀 심심해요. 0.3m 을 줘서 이 두 개가 좀 떨어지게끔 했어요. 자, 그런데 타입의 두 번째 것은 맨 마지막 요소는 요 마진 라이트가 없어야지 깔끔하겠네요. 그럼 뭐 타입
last child 이런 거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0. 그렇게 되면 마지막 요소가 가상 클래스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것만 마진 라이트가 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쉼표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타입에 애프터 가상 엘리먼트 이용해서 쉼표를 찍는 거죠. 볼까요?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위치가 이쯤 되면 좋으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 0, 바텀 0 이렇게 하면 자 어디로 갔나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글씨색을 흰색으로 해서 보이게끔 할게요. 여기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앱솔루트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창 기준점으로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요소 기준점에서의 앱솔루트예요. 자, 애프터로 만들어진 요소는 이 타입의 자식 요소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앱솔루트의 기준점은 어떻게 잡나요? 부모인 요 타입에게 포지션 렐러티브를 줌으로써 잡게 되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 기점에서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 마이너스 10, 바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가 있고. 자, 요 마지막에 있는 건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좀 재밌어지죠? 타입의 last child 가상 클래스 요소에 애프터로 들어가는 애들은 디스플레이 none 해주겠다. 그러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마크업이 심플한 상태로 유지가 쉽게 될 수가 있고 메소드를 여러 개로 늘리는 것도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죠? 개발자가 좋아할 거예요. 마크업이 깔끔하다고. 그럼 실수할 염려도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얘네들 디자인을 한꺼번에 변경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게 되겠죠. 뭐 그런 거죠. 사장님이 와서 이 점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빼라 하면 쉽게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 다음 가상 요소 사례는요. 이러한 브레드크럼을 만들어 볼게요. 브레드크럼이 뭐냐면 빵 부스러기라는 뜻이죠. 옛날 그 이솝우화에 나왔던 건가요? 빵을 조금씩 뜯어서 바닥에 이렇게 버리면서 납치를 당하게 되죠. 맞나? 그러면 이제 그 빵 부스러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UI이죠. 홈 페이지 안에 프로덕트, 윈터, 트리, 우드 이렇게 내가 지금 지나왔었던 페이지를 표시를 해줌으로써 쉬운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요게 현재 내가 있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마크업을 이런 식의 ULLI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A 태그가 있죠. 링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디자인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뭐 기본적으로 LI에 플로트 줘서 가로를 배치하고 A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록 해서 클릭되는 영역을 넓게 잡은 것이죠. 자, 여기에 우선에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브레드 LI A에 애프터로 가상 요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컨텐트.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생성이 되죠. 이 아웃라인은 이제 없앨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서 해주겠다 이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SVG 파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홈 모양이랑 화살표 모양 한꺼번에 넣어놨죠. 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만 쓰겠다.
자, 안 나타나죠? 왜 그런가요? 가상 요소로 만들어진 것은 인라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해주고 width 값을 내가 지정해줘야지만 그제서야 뜨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집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니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라이트에서 이 화살표가 나오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이랬더니 너무 요 글씨랑 붙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0.3m 이런 식으로 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티컬 라인 탑 해줘가지고 위치도, 이 세로의 위치도 조금씩 조절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그럴싸하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화살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요게 종착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브레드에 li인데 여기에 가상 클래스로 라스트 차일드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A에 있는 애프터, 선택자의 3개란, 그죠? 여기 디스플레이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홈 옆에 왼쪽에 그 집 모양 그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우선에 여기에 클래스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뭐 A 태그에 달아도 되고요. 자, 브레드 lia인데 여기에 홈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앱 B4는 앞단에 들어가니까 역시나 컨텐트는 비어있게 만들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버티컬 라인 탑 그리고 width 15픽셀 하이트 15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줘서 나오게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0.3m 이렇게 해주면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럼 마크업이 깔끔한 상태가 역시나 유지가 되는 거죠. 또 가상 요소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런 말풍선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이 말풍선의 뾰족한 그 부분을 가상 요소로 만들어 볼게요. 자, 토크 컨텐츠, 요게 이 흰색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애프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겠죠. 뾰족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거를 디자인을 변경하는 거죠. 보더를 이용해서 화살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보더 위스는 30픽셀,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 꽉 찬 선 나오죠. 그리고 보더 컬러, 이게 중요하죠. 보더 컬러를 4가지 모두 다른 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레드, 블루, 그린, 오렌지. 딱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보더가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이 되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눈치챘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화살표.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우선에 요 뾰족은 지워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칸 띄는 게 좋아요. 자, 이 텍스트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우시면 안 되죠. 필수 요소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에 얘가 요 위치로 옮겨져야 되죠.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 잡고 레프트 0, 바텀 0 해서 밑바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 자, 근데 여기로 갔죠? 왜 여기로 갔나요? 자, 앱솔루트는 기본적으로 창 기준점 배치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프터의 부모, 이 본체 여기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줘서 배치를 하게 되죠. 다음에 가운데 정리 어떻게 하나요? 레프트 0, 라이트 0,
이렇게 해주고 width는 0 해주죠. 그리고 마진 오토를 해주게 되면 가운데로 올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앱솔루트 상황에서의 가운데 전형 기법은요, 제가 따로 찍어 놓은 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돼요. 상단에 올려 놓을게요. 자, 다음에 얘네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도 위스가 30픽셀이니까 이 높이가 60픽셀일 거예요. 그러면 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단위를 M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이 폰트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그럼 1M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2M의 높이인 거죠. 그러면 토크 컨텐츠의 마진 바텀을 2M으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요거의 바텀 0을 마이너스 1 하면 한 칸이 내려갈 거고 2M 하면 이 두 칸이 내려가겠죠. 한 칸, 두 칸. 그죠? 여기서 이 빨간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는 거니까 레드만 빼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색깔을 화이트로 잡으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이번 사례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그라운드 컨텐츠 이 요소에 before하고 after 두 개를 넣겠다. 즉 여기 before, 여기 after죠. 그래서 디자인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마크업을 모든 div에 수동으로 추가해 주는 게 아니니까 쉽죠. before content 와우 하면 일괄적으로 와우가 다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목표는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까는 거예요. 탑. 자, 초록색이 깔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즈가 작죠. 인라인 요소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해주면 꽉 차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이트도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텍스트는 필요 없다고 지우면 안 되고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다. 이런 것이죠. 그럼 일괄적으로 변경이 쉽죠. 자, 다음에 옛날에 많이 하던 거였는데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같은 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요즘에야 뭐 박스 섀도우 이런 속성 나와서 아주 쉽게 그림자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속성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손수 이 가상 요소로 만들었죠. 이렇게요. 그라운드 컨텐츠 애프터 이렇게 해주고 컨텐트는 비워놓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까는 거죠. 섀도우. 자, 제가 포토샵에서 열심히 만들었죠. 이런 모양. 그리고 얘가 나타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해주고 하이트 50하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죠? 얘가 밑바닥으로 붙어야 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써주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위치를 잡아야죠. 레프트, 바텀. 근데 왜 없나요? 얘는 앱솔루트가 됐으니 위스 값조차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보이게끔 하려고 라이트도 0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는 창기준점이라고 했으니 역시나 애프터된 요소의 부모. 요 앞단에 있는 요 그라운드 컨텐츠죠. 여기 포지션 렐러티브 준다. 근데 여기 지금 비포죠. 잘못 들어갔죠. 여기 말고 자, 여기한테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 각각 여기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낼까요? 여기에서 50픽셀로 하이트를 잡았으니까 바텀 마이너스 50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가 있겠죠. 좀 자연스럽나요? 그 다음에 반사광까지 주면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라운드 컨텐츠에 보더, 바텀, 10픽셀, 솔리드, RGBA 같은 거 줄게요. 흰색인데 아니다.
검정인데 0.53 이런 식으로 20 이렇게 줘도 되고 4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그림자를 좀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20픽셀만큼. 그러면은 바텀 70이 되면 되나요? 그리고 적절히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나?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가상 요소를 10분 활용하게 되면 마크업은 깔끔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성 좋게 디자인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